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창밖의 풍경이 어떠신가요? 비가 오거나 혹은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더욱 가슴에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가수들을 만납니다. 화려한 춤을 추는 스타도 있고 조각처럼 잘생긴 아이돌도 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건 진짜 목소리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름한 개량 한복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뿔테 안경 너머로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 웃어 보이는 옆집 아저씨 같은 분. 하지만 기타 하나 둘러매고 입을 여는 순간 텔레비전 화면을 뚫고 나오는 거대한 울림을 주는 사람.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한국 가요계의 영원한 자유인이자 소리를 빚는 장인, 가인 송창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아주 긴 호흡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시계 태엽을 조금 많이 감아서 1967년 무교동의 음악 감상실 세시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쟁쟁한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대생이었던 윤형주, 홍익대 미대생이었던 이장희 같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즐비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꾀죄죄한 행사에게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옷은 언제 빨았는지 모를 정도로 남루한 청년. 그가 바로 20살의 송창식이었습니다. 송창식님의 젊은 날은 가난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의하기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원래 그는 성악가를 꿈꾸던 천재였습니다. 서울예고 성악과에 수석으로 입학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레슨비는커녕 등록금조차 낼 수 없었죠. 결국 그토록 원하던 학교를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이 되면 세시봉으로 돌아와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차가운 탁자 위가 그의 침대였고 무대 뒤에 걸린 커튼을 뜯어서 이불처럼 덮고 잤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보다 더 무서웠던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그때 너무 굶어서 지금도 밥을 보면 본능적으로 전투적으로 먹게 된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낭만적인 목소리는 사실 그 처절했던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단련된 생존의 소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그 바다 끝에서 만난 인연이 전설의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당시 세시봉의 귀공자였던 윤형주님은 꾀죄죄한 송창식을 처음엔 멀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창식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 천부적인 재능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너무나 달랐던 두 사람, 부잣집 도련님과 가난한 떠돌이, 곱고 미려한 미성을 가진 윤형주와 굵고 힘있는 탁성을 가진 송창식. 이 완벽한 부조화가 만들어낸 화음이 바로 대한민국 포크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트윈 폴리오였습니다. 하얀 손수건, 웨딩 케이크 같은 노래들 기억하시죠? 그 감미로운 화음 뒤에는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 목숨 걸고 노래해야 했던 청년 송창식의 절박함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송창식은 듀엣이라는 안전한 울타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는 홀로서기를 시작하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폭발시킵니다. 이 시기에 송창식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답답함을 뚫어주는 해방구였습니다. 1975년 영화 바보들의 행진의 삽입곡이었던 고래 사냥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 힘들고 장발 단속이다, 미니스커트 단속이다 해서 젊음을 억압하던 시절이었죠. 그때 송창식이 입을 찢어질 듯 크게 벌리고 외쳤습니다. 아, 떠나자. 동해바다로 3등,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술 한잔 마시고 노래방에 가면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며 넥타이를 풀어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가 잡으러 가자던 고래는 진짜 고래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꿈이었고 억눌린 자유였고 팍팍한 삶을 버티게 해주는 희망이었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를 부를 때는 정말 우리를 홀리는 마법사 같고 담배 가게 아가씨를 부를 때는
동네 건달 형님처럼 능청스럽습니다. 그러다가도 사랑의 하를 부를 때는 세상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성자처럼 보입니다. 트로트면 트로트, 국악이면 국악, 락이면 락. 그는 장르를 넘나드는 게 아니라 송창식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에 모든 장르를 녹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송창식 선생님을 수식하는 또 다른 단어가 바로 기인입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산다는 뜻이죠. 그는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을 노래 연습과 소리 연구에 씁니다. 매일 오후 2시나 되어야 잠에서 깨고 남들이 자는 밤새도록 빙글빙글 도는 운동을 하며 발성을 다듬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오로지 소리를 위해 몸을 만듭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수를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소리를 찾아가는 구도자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제 불렀던 노래보다 오늘 부르는 노래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그 좁은 방 안에서 기타줄을 튕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하나에 미쳐있는 그 치열한 장인 정신. 요즘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 우직함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닐까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다는 송창식 선생님. 그의 노래 우리는의 가사처럼 그는 연인들의 사랑을 노래했고 우리 시대의 낭만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유튜브에서 송창식 선생님의 옛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젊은 날에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토해내던 그 열정을 마주한다면 아마 내일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난했던 청년이 시대의 가객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를 보며 고래를 꿈꾸었고 그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송창식 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